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벌써 파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두 번째 유럽 방문입니다. 프랑스 혁명기념일 바스틸 데이 축하를 위한 방문입니다. 이 세상이 이미 다 아는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 커넥션 또 헬스케어 개혁 이런 국내 문제로 매우 골치가 아픈 지경인데 멀리 프랑스의 축하 퍼레이드를 참관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방문 기간이 날짜로는 이틀이지만은 27시간 체류에 불과합니다. 이동안 군사 퍼레이드를 참관해야 되고 미국 프랑스 정상회담이 있고 기자회견이 있고 나폴레온의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플타워 부근에서의 호화 디너까지 매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됩니다. 국제문제 전문가들 트럼프의 프랑스 방문이 매우 기이한 시기에 매우 기이한 방문이다. 그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국내 문제로 복잡한 상황이고 또 인기도 적은 프랑스에서의 트럼프 지지율은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나라에 더욱이 프랑스 새 대통령 임마누엘 마크롱과는 애증관계에 있는데 도대체 왜 갔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깊은 뜻도 담고 있는 방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방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일들이 논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방문은 불과 3주 전에 6월 27일에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급하게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G20 회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유럽 땅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트럼프와 마크롱 하면은 지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악수일 겁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브뤼셀스에서 있었던 나토 회의에서 두 사람이 처음 만났는데 마크롱이 트럼프의 손을 꽉 쥐고 양자가 거의 이빨을 물듯이 트럼프의 손이 피가 안 통해서 하얘질 때까지 놔주지 않았다. 그것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이미 악수로 악명이 높아서 일본 아베 총리라든가 여러 사람이 곤궁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이 마크롱의 악수는 그 후에 틀림없이 의도적인 것이었다 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마크롱은 그 자리에서 트럼프를 의도적으로 지나치면서 독일의 머켈 총리에게 인사를 하는 등 트럼프 냉대 이 제스처를 계속 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있고 미국의 1차 대전 참전이 100년이 됐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미군이 프랑스의 해방군으로 들어갔었고 20세기, 21세기에 걸쳐서 양국의 애증관계는 계속이 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서방 세계의 우방국 자리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와 마크롱 대통령 서로 개인적인 그 애증관계에 있는데 서로 다른 성격들은 여기서 사실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마크롱은 39살짜리 신참 정치인이고 나폴레온 다음에 가장 젊은 프랑스의 지도자입니다. 트럼프는 71세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고령자입니다. 마크롱은 실용주의적인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트럼프는 보호주의,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하니까 마크롱이 Make Planet Great Again, 지구를 위대하게 만들자 이렇게 역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후변화 파리 협약에서의 탈퇴를 비권 그런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트럼프의 프랑스 방문의 의미를 요약을 하면은 대체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로
유럽의 지금 지도력이 공백 상태입니다. 빈 상태죠. 이것을 마크론 대통령이 채워보자는 정책인 야망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입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는 브렉짓이 계속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일의 앵겔라 머켈 총리, 명백한 유럽의 반 트럼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녀도 9월에 재선을 해야 되는데 매우 힘겨운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봐서 프랑스가 유럽의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39살 신참인 마크론이 등장을 해서 트럼프도 끌어들이고 자신의 위치도 확고히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풀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대미 정책에 대한 철학이 있습니다. 미국을 또는 트럼프를 고립시킬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니 해도 미국 없이 되는 게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고립시키기보다는 끌어들여서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고 공조를 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의미고, 세 번째는 실질적인 공동의 목표도 물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문제를 비롯해서 테러리즘 문제가 논의가 됩니다. 프랑스는 아시는 대로 테러 피해가 가장 큰 나라죠. 유럽에서 또 가장 테러 위협이 높은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공조가 절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고 중국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가 몇 세기에 걸친 그 세력 확보, 이 지역의 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 정치인데 마크론에게는 별 위험 부담이 없는 겁니다. 프랑스 내부에서는 이를테면 르몬드 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론은 그가 오든지 말든지 그냥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의 미국 대통령이 오는구나, 인기 없는 사람이 오는구나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이 벌어졌을 때 부시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여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프랑스 내 인기 척도는 14%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약간의 그 막간의 공백이 필요한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G20 회담에서 그가 돌아온 이후에 공개석상에서 자신이 숨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들, 그 러시아 커넥션 스캔들이 매우 악성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크론 내외와 에이플타워 근처에 있는 아주 우아한 식당에서 1인당 $260짜리 디너를 한다고 하더라도 온통 정신은 국내 문제에 쏠려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27시간 동안 있다가 돌아오면 이 문제는 다시 트럼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퍼레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1월달 취임식에서도 더 멋지게 퍼레이드를 할 것 하는 후회가 있다는 그런 후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 프랑스군의 혁명기념 퍼레이드에는 한 1200명 정도, 항공기만 한 63대가 동원이 됩니다. 원래 프랑스 군대의 그 퍼레이드는 예술에 가깝다, 그런 평을 들을 정도로 멋있다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론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시리아 문제 그리고 테러리즘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두 대통령 내외는 에이플타워 옆에 있는 식당에서 1인당 $260짜리 디너를 할 예정입니다.
공화당 상원이 오늘 새로운 의료안 개정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상원은 내주에 이 안을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새 안은 정부 보조금을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반대 의원이 2명,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전국에 있는 30개 주의 거버너들이 오늘 로드 아일랜드에 모여서 헬스케어 문제를 협의하게 됩니다. 거버너들은 톰 프라이스 보건부 주무장관의 설명을 청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거버너들은 새 의료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페더럴 리저브가 금년 내 금리 인상을 또 한 차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넷 옐런 의장이 어제 이와 같은 암시를 했습니다. 시기는 9월 또는 12월, 작년 12월부터 3차례 금리가 인상되어 왔습니다. 2017년 웸블턴 대회 비너스 윌리엄스의 2번째 그랜드슬램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비너스 윌리엄스는 오늘 세미파이널에 나서게 됩니다. 그녀는 2009년도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었습니다. 시카고 지방의 스톰 피해가 큰 가운데 오늘 또 한 차례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어제의 폭우로 레이크 카운티 등지에 침수, 정전 등 피해가 컸습니다. 라운드 레이크 지역에는 재해 및 보호소까지 마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해 지역 주변에 또 한 차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가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시의원을 중심으로 한 노조 그룹입니다. 매입 가격은 $1. 선타임스는 매달 $450만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왔는데 앞으로 30개월 동안에 운영기금 $1,100만 사전 마련이 매입 조건에 들어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인 스톨링 베이가 프루덴셜 플라자의 매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한 가격은 $6억 8천만. 이 건물은 41층, 1955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시카고 최고의 부동산 거래는 2015년에 있었던 윌리스 타워의 매매 $13억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침수 경보가 레이크 카운티 그리고 쿡 카운티에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 맑고 흐리고 한 차례 비, 최고 84도입니다. 금요일 내일 맑고 흐리고 73도, 토요일 맑고 81도, 주일 흐리고 비 75도, 월요일 맑고 76도입니다.